여러분, 혹시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폭발해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 어깨만 스쳐도 짜증이 솟구치고 가족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현대인의 고질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욱하는 습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스트레스와 끝없이 이어지는 번아웃 속에서 우리 뇌는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이 경고를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감정 조절 꿀팁을 통해 잃어버린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혹시 지금도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뇌의 비밀을 파헤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욱한다고 표현하는 이 감정, 대체 뭘까요? 그냥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뇌 속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기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편도체라는 친구는 공포, 불안,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전두엽이라는 친구는 이런 감정들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편도체는 계속해서 과도하게 흥분하고 전두엽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빵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욱하는 습관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불균형에서 오는 일종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욱하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분노의 신호를 빨리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혹시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군가를 날카롭게 노려보거나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은요? 이런 신호들은 모두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떴을 때 문제가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차는 퍼지고 말겠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쌓아두거나 폭발시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욱하는 습관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중요한 건 분노를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죠.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꿀팁, 움직이세요. 화나는 감정이 솟구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집 주변을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감정이 운동을 통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 꿀팁,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화가 날 때 무언가를 쥐어짜거나 찢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베개나 푹신한 공을 쥐어짜거나 찰흙을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볼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억눌린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손에 집중하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이를 마구 찢어버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감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꿀팁,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어른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일기처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꾸밈 없이 글로 표현해 보세요. 글쓰기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꿀팁.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잠시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보세요.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훌륭한 감정 조절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은 서서히 희석되고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아갈 것입니다. 마치 지쳐있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꿀팁.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 호흡은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내쉴 때는 배가 등 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솟구치던 분노가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서서히 잔잔해지는 것처럼요. 여섯 번째 꿀팁.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등등. 이럴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짜증이 날 때, 아, 덕분에 좋아하는 음악을 더 오래 들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또는 지금 화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을 선택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여러분도 욱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지친 당신의 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건강하게 돌봐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뇌 건강까지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